영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아버지를 따라 14살에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나. 낯선 언어, 매운 음식, 다른 문화에 당황했던 그 소녀가 우연히 접한 K-팝. 음악방송 한 편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K-팝 아이돌의 퍼포먼스에 매료되고 K-드라마 속 가족의 정에 울고 K-뷰티의 세심함에 감동하며 점점 한국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버지의 공연 때문에 온 나라가 아니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제2의 고향이라는 것을, 전 세계 2억 명이 한류에 열광하는 이유를 저는 이제 압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죠. 저는 그때 14살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한국은 지도에서나 본 나라였어요. 아버지는 가수였고 이번 아시아 투어에 저를 데려오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를 한 달 쉬는 건 처음이었죠. 공항을 나서자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음, 기역, 이응 같은 낯선 글자들. 전부 네모나고 동그란 모양들이었어요. 하나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 간판을 찾아 헤맸죠.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모두 한국말로 대화했습니다. 저는 섬처럼 외로웠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빼곡했죠.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온 사인이 화려했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8시인데도 이렇게 붐비다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놀아. 정말 부지런한 나라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는 동안 로비에서 기다렸죠. 그때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뭔가 발효된 듯한 매콤한 듯한 향. 나중에 알았어요. 김치 냄새였다는 걸. 처음엔 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영어가 통할까? 음식은 먹을 수 있을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아버지는 샤워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런던 집이 그리웠습니다. 친구들이 보고 싶었죠.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었을까요?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렸죠. 전부 한국어였어요. 뉴스, 드라마, 예능.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만 봤어요. 사람들 표정, 움직임, 분위기. 영국 방송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화려하고 더 시끄러웠죠. 한 채널에서 멈췄습니다. 젊은 가수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옷을 입고 완벽한 동작으로 움직였습니다. 노래는 한국어였지만 멜로디가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화면에 집중했죠. 이게 뭐지? K-팝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셨어요. 제가 TV를 보고 있자 웃으셨습니다. 한국 음악 좋지. 나도 배우고 싶어. 이번 투어에서 많이 느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 달이야. 금방 지나가겠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한 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날 밤 낯선 호텔 침대에 누워 잠들면서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 나라가, 이 문화가, 이 사람들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저를 깨웠습니다. 한식 먹으러 가자. 호텔 조식 말고 진짜 한국 음식 먹어야지.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어제 맡았던 그 냄새가 떠올랐거든요. 호텔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새가 확 밀려왔죠. 매콤하고 진한 향. 테이블은 낮았고 의자 대신 방석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갔어요. 메뉴판을 봤습니다. 한글뿐이었죠. 사진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뭐가 유명해요?
사장님은 영어를 조금 하셨어요. 김치찌개. 베리굿.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2개요. 기다리는 동안 반찬이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뭔지 모를 것들. 전부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젓가락도 낯설었죠. 영국에서는 포크만 썼으니까요. 서툴게 김치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맵고 시고 아삭했죠. 이상한 맛이었어요. 하지만 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씹을수록 맛이 퍼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담겨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빨간 국물이 가득했죠. 두부, 돼지고기, 김치가 보였습니다. 김이 얼굴에 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한 숟가락 떴어요. 맛있어 보이는 표정을 지으셨죠. 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조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매웠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괜찮아. 천천히 먹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숟가락 떴어요. 이번엔 두부와 함께. 조금 나았습니다. 밥을 말아 먹으니 더 나았죠. 매운맛 뒤에 깊은 맛이 숨어 있었어요. 감칠맛이랄까.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졌어요. 콧물도 나왔죠. 하지만 숟가락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독성이 있었어요. 매운데 자꾸만 손이 갔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식당을 나올 때 배가 든든했습니다. 입안은 아직 얼얼했지만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상했어요. 너무 맵고 낯설었죠.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다음엔 뭘 먹을까? 그날 오후 호텔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김치찌개가 생각났습니다. 그 빨간 국물, 보글보글 끓던 소리, 뜨거운 김. 입맛을 다셨어요. 다시 먹고 싶었습니다. 이상했죠? 그렇게 매웠는데. 저녁이 되자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다시 그 식당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너무 매웠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그런데 또 먹고 싶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한국 음식의 마법이야. 그날 저녁도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이번엔 덜 매웠어요. 아니, 익숙해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맛이 더 잘 느껴졌죠. 깊고 진한 맛. 영국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 한식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비빔밥, 불고기. 처음엔 낯설었던 것들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젓가락질도 늘었습니다. 반찬 먹는 법도 배웠죠.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뭘 먹을까 생각했습니다. 피시앤칩스, 로스트 비프. 갑자기 심심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음식의 자극적인 맛을 알고 나니까요. 이미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 시작이었죠. 우연히 본 음악방송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리허설 때문에 공연장에 가셨어요. 저는 혼자 호텔방에 있었죠. 할 일이 없었습니다. 숙제를 좀 했지만 금방 질렸어요. TV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어요. 뉴스, 드라마, 광고. 여전히 한국어 투성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 그냥 지루하게 돌리고 있었죠. 그러다 한 채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무대가 보였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5명의 젊은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돌 그룹 같았어요. 음악이 시작됐죠. 강렬한 비트가 터져 나왔습니다. 춤이 시작됐습니다. 완벽한 칼군무였어요. 5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였죠. 손끝, 발끝, 시선까지 정확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영국에서도 팝 무대를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가수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더 역동적이고 더 정교했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얼굴 표정도 완벽했죠. 노래는 한국어였습니다.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멜로디가 귀에 꽂혔습니다. 중독성 있었죠. 후렴구는 영어가 섞여 있었어요.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무대가 끝났습니다. 카메라가 관객석을 비췄어요. 팬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봉을 흔들며 소리 질렀죠.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걸 본 것 같았어요. 다음 무대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여자 그룹이었어요. 4명의 소녀들.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이번에도 칼군무였죠. 그런데 남자 그룹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더 우아하고 세련됐습니다.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음악방송을 봤어요. 여러 그룹이 나왔죠. 각자 색깔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완벽함. 모두 완벽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K-팝이구나. 들어는 봤지만 직접 본 건 처음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했어요. 방금 본 그룹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한글을 칠 순 없었지만 영어로 검색했죠.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뮤직비디오, 무대 영상, 연습 영상. 하나하나 클릭했어요. 밤새도록 봤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한 영상을 보면 다음 영상이 궁금했어요. 이 그룹을 보면 저 그룹도 보고 싶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리허설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제가 아직 깨어있자 놀라셨죠. 왜 안 자?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K-팝이요. 정말 멋있어요. 아버지도 앉아서 함께 봤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대단하지. 저 친구들이 얼마나 연습했을지 상상이 가니. 저는 물었어요. 많이 했을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했을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K-팝 무대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 완벽한 동작들, 강렬한 음악, 빛나는 무대.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저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생이라는 세계 다음 날 아침, 저는 K-팝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영어하는 직원분을 찾았어요. 물었죠. K-팝 아이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원분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연습생 시스템이라는 게 있대요. 어린 나이에 오디션을 봅니다. 합격하면 회사와 계약하죠. 그리고 연습생이 됩니다. 몇 년 동안 노래, 춤, 외국어를 배워요. 데뷔할 때까지요. 몇 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직원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짧으면 2년, 길면 7년도 연습합니다. 데뷔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매우 힘든 과정이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더 찾아봤어요. 연습생들의 일과를 읽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연습실로 달려갑니다. 밤늦게까지 연습하죠. 주말도 없어요. 명절에도 연습합니다. 영상도 봤습니다. 연습실 모습이었어요. 땀 흘리며 같은 동작을 수십 번 반복하는 모습. 선생님의 날카로운 피드백. 지친 표정으로 물 마시는 장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물론 영국 가수들도 연습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죠. K-팝 아이돌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 공연장에 따라갔어요. 백스테이지에서 한국 스태프분을 만났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셨죠. K-팝에 대해 물어봤어요. 스태프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해요. 최고가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합니다. 무대 위에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으니까요. 치열한 경쟁 사회예요.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 노력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가 나오죠. K-팝이 세계를 사로잡은 이유예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생각했어요. 저는 뭘 위해 노력해봤던가. 학교 공부도 대충 했습니다. 피아노도 배웠지만 재미없어서 그만뒀어요. 진지하게 무언가에 매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은 달랐어요. 꿈을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말이죠. 청춘을 연습실에서 보냈어요. 친구들 놀 때 혼자 땀 흘렸습니다. 그 결과가 저 빛나는 무대였던 거예요.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존경스러웠어요. 저 아이들은 진짜였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어요. 립싱크도 아니고 꾸며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력, 진짜 노력, 진짜 땀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었어요. 빛나는 무대 뒤에 어두운 연습실. 박수갈채 전에 외로운 땀방울.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도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진지하게 열심히. 아직 뭘 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K-팝 연습생들이 그 불씨를 지펴준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감기에 걸렸습니다. 아침부터 목이 아팠어요. 열도 조금 났죠. 아버지가 걱정하셨습니다. 오늘은 쉬어. 나 리허설 다녀올게.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영화라도 볼까 했죠. 넷플릭스를 켰어요. 추천 목록을 보다가 한국 드라마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포스터가 따뜻해 보였어요. 가족 드라마 같았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장면이 나왔어요. 한 가정집 식탁. 엄마가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이 앉아 있었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자막을 켰습니다. 영어 자막이 나왔어요. 대화를 읽을 수 있었죠. 엄마가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아빠는 오늘 회사 어땠어? 딸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아들은 게임 얘기를 했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뭔가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이 한 밥상에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는 모습.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어요.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빴어요. 투어, 녹음, 미팅.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죠. 저는 주로 혼자 먹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음식이나 배달 음식. 식탁에 모여 앉은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드라마 속 가족은 매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서로의 하루를 나눴어요. 웃고 때론 싸우고 또 화해했습니다. 끈끈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꼈죠. 어느 장면에서 딸이 울었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대요. 엄마가 딸을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딸이 엄마 품에서 울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그리웠어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요. 하지만 엄마 냄새는 기억합니다. 따뜻한 품도요. 아플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손길. 오래전 일이지만 여전히 그립습니다. 드라마를 멈추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감기 때문에 몸도 아팠지만 마음도 아팠습니다. 외로웠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지만 늘 바쁘셨죠.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드라마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계속 봤어요. 한 편이 끝나자 다음 편을 틀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드라마 속 가족이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마치 제 가족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12편을 봤어요. 눈이 충혈됐지만 행복했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과 함께 웃고 울었어요. 그들의 기쁨이 제 기쁨이었고 그들의 슬픔이 제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많이 울었구나.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드라마 봤어요. 한국 드라마요. 정말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데? 저는 설명했어요. 가족 이야기예요. 매일 함께 밥 먹고 얘기 나누고 서로 아껴주는.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늘 바빠서. 너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그냥 한국 가족들이 부러웠어요. 저렇게 가까운 게.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한국 치킨이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 먹었죠. TV에서 K드라마를 틀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봤어요. 둘이서 웃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았어요. 이틀 후 감기가 나았습니다. 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명동 구경 가자. 쇼핑하기 좋은 곳이래. 저는 신이 났죠. 방에만 있어서 답답했거든요. 바깥 공기가 그리웠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처음 타보는 서울 지하철이었어요. 깨끗했습니다. 영국 지하철보다 훨씬 깔끔했죠.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죠. 명동역에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간판들이 빼곡했죠.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여러 나라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게가 유난히 많았어요. 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분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놀랐어요. 영국 가게에서는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제 피부를 봐주셨습니다. 건성이시네요. 이 제품 추천드려요. 샘플도 드릴게요. 작은 봉지에 샘플을 가득 담아주셨죠. 하나, 둘, 셋. 10개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직원분이 웃으셨어요. 다 써보세요. 다른 가게도 들어갔습니다. 역시 친절했어요. 제품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어떻게 바르는지, 언제 쓰는지. 샘플도 주셨습니다. 가게마다 샘플을 받았어요. 가방이 무거워졌죠. 한 가게에서 마스크팩을 샀습니다. 20장에 10,000원이었어요. 영국보다 훨씬 쌌죠.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알로에, 꿀, 녹차, 석류. 뭘 사야 할지 몰라 여러 개 샀어요. 거리를 걸었습니다. 군것질 가게가 많았어요. 붕어빵, 호떡, 떡볶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호떡 하나 샀어요. 뜨거워서 입에 대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달고 고소했죠. 한 화장품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쇼윈도에 포스터가 있었어요. K-팝 아이돌이 모델이었습니다. 피부가 완벽했죠. 빛나고 깨끗했어요.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분께 물었어요. 저 아이돌처럼 되고 싶어요. 어떤 제품을 써야 할까요? 직원분이 웃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세안이 중요해요. 그 다음 토너, 에센스, 크림. 단계가 많았어요. 영국에서는 그냥 비누로 씻었습니다. 가끔 크림 바르는 게 전부였죠. 10단계나 되는 스킨케어는 처음 들었어요.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했어요. 이렇게 관리하니까 한국 사람들 피부가 좋은 거구나. 기본 세트를 샀습니다. 클렌징 폼, 토너, 에센스, 크림. 직원분이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손등에 직접 발라주시며 설명하셨죠. 이렇게 두드려주세요. 문지르지 말고. 정성이 필요해요. 정성. 그 단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화장품이 아니라 정성이라는 말. 한국 사람들은 피부 관리에 정성을 들이는구나.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구나. 뭔가 철학 같았어요. 명동을 2시간 걸었습니다. 가방은 쇼핑백으로 가득 찼어요. 화장품, 마스크팩, 립밤, 선크림. 평생 쓸 수 있을 만큼 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기쁨이었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서 샘플들을 펼쳐놨어요. 책상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봤죠. 향도 맡아보고 손등에 발라보기도 했어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니. 그날 밤 새로 산 제품으로 세안했습니다. 10단계 스킨케어를 해봤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얼굴을 정성스럽게 만지는 게 저를 아끼는 느낌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피부가 촉촉해 보였어요. 화난 것 같기도 했죠. 아니, 기분 탓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분이었어요. 제가 저를 사랑하는 기분. K뷰티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2주일째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한국말을 모르니까요. 식당에서 메뉴를 못 읽었어요. 가게에서 물어보고 싶어도 못했죠. 아버지가 통역해 주셨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막 없이 듣고 싶다고. K-팝 가사도 알아듣고 싶었어요. 아이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죠. 한국어를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노트북으로 한글을 찾아봤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영어는 26개인데 한글은 조합해서 쓴대요. 기역과 알을 합쳐가. 신기했죠. 연습장을 꺼냈습니다. 한글을 따라 썼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양이 재미있었습니다. 네모난 듯 하면서도 둥글었죠. 쓰다 보니 리듬이 생겼어요. 악보 같기도 했습니다. 기본 단어를 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려웠어요. 영어에 없는 소리들. 어와 오의 차이를 못 느꼈죠.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드라마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한글 자막을 켰어요. 영어 자막과 함께요. 대사를 보며 한글을 읽었습니다. 느렸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뿌듯했습니다. K-팝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한글 가사와 발음, 뜻이 나와 있었어요. 프린트해서 외웠죠. 노래를 들으며 따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발음이 안 됐죠.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간판을 읽었습니다. 커피, 치킨, 편의점.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늘어났어요. 신기했습니다. 일주일 전엔 암호 같던 글자들.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식당에서 메뉴판을 봤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천천히 읽었어요.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언제 배웠어? 혼자 공부했어요. 재밌더라고요. 아버지가 웃으셨죠. 주문도 해봤습니다. 김치찌개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이 알아들으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통했어요. 제 한국말이 통한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어 앱을 깔았습니다. 매일 공부했어요. 출퇴근길, 잠들기 전, 틈날 때마다.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고 퀴즈를 풀었습니다.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기뻤어요.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했습니다. 억양까지 흉내냈죠.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감정을 담아 말했어요. 거울 보며 연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죠. 어느 날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건을 계산하는데 직원분이 물었어요. 봉투 필요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한국말로요. 직원분이 놀랐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혼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K-팝 들으면서 직원분이 엄지를 치켜 세우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어요. 말을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됐죠. 존댓말, 반말, 미묘한 뉘앙스. 영어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밤마다 한국어로 일기를 썼습니다. 서툰 문장이었어요. 틀린 것도 많았죠.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쓸수록 늘었어요.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였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 자막을 덜 봤어요. 대사가 조금씩 들렸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뜻은 알았습니다. K-팝 가사도 이해됐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외국이 아니었어요. 제 언어가 생긴 거죠. 한국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꿈도 한국어로 꿨어요. 저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팔짱 한국 친구들. 3주째 되던 어느 날 명동에서 한국 소녀를 만났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였어요. 둘 다 같은 립스틱을 보고 있었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녀가 영어로 말했어요. 예쁘죠, 이 색? 네. 저도 영어로 대답했어요. 사려고요. 소녀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한국 사람이 아니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이요. 소녀의 눈이 커졌어요. 와, 멀리서 오셨네요. 밖으로 나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지연이었어요. 16살. 저랑 2살 차이였죠. 영어를 배우는 중이라 외국인 친구를 만나고 싶었대요. 저도 한국 친구가 필요했어요. 카페에 갔습니다. 버블티를 시켰어요. 지연이가 추천해 준 거였죠. 달콤하고 쫄깃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지연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취미, 좋아하는 음악. 지연이도 K-팝을 좋아했습니다. 같은 그룹 팬이었어요. 신났죠. 팬사인회 가봤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번이나요. 부러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카카오톡도 추가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죠. 지연이가 제안했습니다. 떡볶이 먹으러 가요. 제가 좋아하는 집 있어요.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이틀 후 지연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신촌이었어요. 떡볶이 집으로 갔죠. 작은 가게였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인기 있나 봐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주문했습니다. 떡볶이, 튀김, 순대. 빨간 떡볶이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젓가락으로 떡을 집었죠. 소스가 뚝뚝 떨어졌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매웠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어요. 달콤하고 매콤했죠. 쫄깃한 떡, 바삭한 튀김. 조합이 좋았습니다. 지연이가 물었어요. 어때요? 최고예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지연이가 알려준 방법이었어요. 떡볶이 국물에 밥 말고 김가루 뿌리기. 꿀맛이었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한국 음식은 늘 놀라웠어요. 식사 후 노래방에 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작은 방에 TV와 마이크가 있었죠. 지연이가 K-팝을 틀었습니다. 함께 불렀어요. 떼창했습니다. 음정은 엉망이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영국 팝송을 불렀어요. 지연이가 박수 쳤습니다. 목소리 좋아요. 가수 딸이라 그런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재능을 못 받았어요. 지연이도 웃었죠. 2시간 동안 노래방에 있었습니다. K-팝, 팝송, 발라드. 가리지 않고 불렀어요. 땀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이렇게 신나본 게 언제였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친구들 만날래요. 다들 외국인 친구 만나고 싶어 해요. 좋아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친구를 원했어요. 다음 주 지연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민지, 수진, 예린. 셋 다 친절했어요.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했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조금씩 했죠. 서로 도우며 얘기 나눴어요.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국 치킨은 특별했어요. 바삭하고 양념이 맛있었죠. 4명이 한 마리를 나눠 먹었습니다. 치맥이래요. 치킨과 맥주. 저는 콜라를 마셨지만요. 친구들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셀카봉을 썼어요. 다 함께 찍었죠. 비자 손가락. 하트 모양. 재미있는 표정들. 사진을 보니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짜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매일 카톡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 나눴어요. 사진 공유하고 밈 보내고 음악 추천했죠. 한국어도 많이 배웠습니다. 친구들이 고쳐줬어요. 자연스러운 표현을 알려줬죠.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한국 적응 잘하네요. 이제 한국 사람 같아요. 언니.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영국에선 느껴보지 못한 친밀함이었죠. 출국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곧 영국 가요. 친구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벌써요. 다시 와요. 약속해요. 울컥했어요.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특별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대했죠. 영국 친구들과는 달랐습니다. 더 끈끈했어요. 언니, 동생 하며 가족처럼 지냈죠. 이게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습니다. 구장 아버지의 공연장에서 드디어 아버지 공연 날이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한 무대였어요.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큰 공연장이었죠. 5천 명이 들어간대요. 저는 떨렸습니다. 오후 4시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사운드 체크 중이었어요. 아버지가 무대에 계셨죠. 기타를 치며 노래하셨습니다. 스태프들이 분주했어요. 조명 확인하고 음향 조절하고 백스테이지로 갔습니다. 분장실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긴장하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공연 중요해. 한국 팬들 반응이 좋아야 다음 투어도 올 수 있어.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잘하실 거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스태프분이 들어오셨어요. 손에 뭔가 들고 계셨죠. 선물이에요. 팬들이 보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와 선물이 가득했어요.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 있었어요. 스태프분이 통역해 주셨죠. 당신의 음악이 제 청춘이었어요. 오늘 공연 기대됩니다. 행복한 무대 되세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선물도 있었습니다. 한국 과자, 인형, 손편지. 하나하나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네. 한국 팬들 정말 특별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7시 문이 열렸습니다. 관객들이 들어왔어요. 객석이 빠르게 찼습니다. 형광봉을 든 사람들, 아버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 다들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객석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20대, 30대. 아버지 음악을 젊은이들도 듣는구나. 신기했습니다. 영국에선 나이 든 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조명이 꺼졌어요. 함성이 터졌습니다. 무대에 아버지가 오르셨죠. 기타를 들고요. 첫 곡이 시작됐습니다. 관객들이 떼창했습니다. 영어 가사를. 완벽했어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죠. 박자도 정확했습니다. 영국 공연보다 더 큰 소리였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도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더 신나 보였죠. 관객과 눈을 맞추셨습니다. 손을 흔드셨어요. 관객들이 환호했습니다. 발라드가 나왔습니다. 느린 곡이었어요. 라이터를 켰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 밤하늘 별 같았죠. 아버지가 노래하셨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간주에 서였습니다. 한 관객이 소리쳤어요. 사랑해요. 한국말로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한국말로 대답하셨어요. 연습하신 거였죠. 관객들이 열광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도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2시간 동안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히트곡, 신곡, 앵콜. 쉴 새 없이 불렀어요. 관객들은 한 곡도 놓치지 않고 따라 불렀습니다. 영국에선 본 적 없는 열기였어요. 마지막 곡이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인사하셨어요. 한국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관객입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관객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시 와요. 사랑해요. 공연이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땀을 뚝뚝 흘리셨죠. 하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최고였어. 정말 최고의 공연이었어. 한국 스태프들이 축하했습니다. 대박이에요. 앵콜 요청 엄청났어요. SNS 반응도 좋아요. 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버지니까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한국 팬들의 열정. 그 뜨거운 환호. 완벽한 떼창.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봤지? 한국 팬들. 정말 대단하지 않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놀라웠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좋아.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거든. 그날 밤 잠들기 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열정이 달라요. 진심이 다르죠. 최선을 다하는 문화. 그게 K-팝을 만들고 K-드라마를 만들고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들었구나. 10장 1987년의 이야기. 출국이 사흘 남았습니다. 친구 지연이가 약속을 잡았어요. 우리 할머니 뵙게 해드릴게. 할머니가 영어 좀 하세요.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일까? 지연이 집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따뜻한 분위기였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로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한국말 잘하네. 언제 배웠어? 한 달 배웠어요. 할머니가 놀라셨습니다. 한 달. 대단하구나. 차를 마셨습니다. 유자차였어요. 달고 향긋했죠.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한국 어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너 얘기 많이 해. 한국 좋아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좋아요. 음식도 음악도 사람들도. 할머니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가 옛날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할머니가 있었죠. 대학생 때래요. 1980년대. 이때는 지금과 많이 달랐어. 할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이었대요. 자유가 없었다고 하셨죠. TV는 밤 12시면 꺼졌어요. 영화는 검열당했고요. 노래도 금지곡이 많았습니다. 외국 문화는 더 심했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어릴 때는 외국 가수 음악 듣는 것도 조심스러웠어. 너희 아빠 같은 가수 공연. 상상도 못했지. 우린 그냥 미국, 영국 부러워하기만 했거든.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랬다고요. 이렇게 자유롭고 발전한 나라가.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1987년에 민주화가 됐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지. 자유를 외쳤어. 사진이 또 나왔습니다. 시위 사진이었어요. 젊은이들이 거리에 있었죠. 최루탄 연기 속에서. 할머니도 그 속에 계셨대요. 우리가 싸웠어. 자유를 위해. 창작의 자유를 위해. 그 후로 달라졌대요. 검열이 사라졌죠. TV 채널이 늘었어요. 영화도 자유로워졌고요. 음악도 마음껏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K-팝이 있는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싸워서 만든 자유. 너희 세대가 그걸로 문화를 만든 거지.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K-팝, K-드라마. 그 뒤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 그들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구나.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넌 왜 한국이 좋아?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열정이요. 한국 사람들의 열정. 뭐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게 멋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그렇지. 가난했으니까.
열심히 안 하면 살 수 없었어. 그게 문화가 됐지.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인기 있다며.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 우리 문화를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그런데 너 같은 아이가 한국 좋다고 하니 기분이 묘해. 저도 웃었습니다. 할머니 세대가 만든 나라예요. 자랑스러워 하세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구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을 나올 때 할머니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작은 책이었어요. 한국 역사책. 영어로 쓰인 거였죠. 읽어봐. 우리 이야기야. 감사합니다. 꼭 읽을게요. 호텔로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1945년 해방, 1950년 전쟁, 1960년대 가난, 1987년 민주화, 1997년 IMF. 한국은 참 많은 걸 겪었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한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어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자유를 쟁취한 세대. 그 위에 지금의 문화가 꼽힌 거죠. 저는 그 역사의 일부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11장 BBC가 주목한 이유. 출국 이틀 전 영국 친구 엠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링크와 함께요. 이거 봤어? BBC에서 한국 특집했대. 클릭했습니다. 기사가 열렸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징어 게임부터 블랙핑크까지 한국은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되었나? BBC였어요. 영국 최고의 언론이죠. 한국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한류 팬이 2억 명이래요. 한국 인구의 4배.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됐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니까요. 넷플릭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 점유율이 89%. 미국 다음으로 2위래요. 영국보다 일본보다 높았습니다. 대단했어요. K-팝 데몬 헌터스 얘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한국 아이돌 애니메이션. 41개국에서 1위를 했대요. 노래도 스포티파이 차트에 올랐고요. 한국 문화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3 얘기도 나왔어요. 공개 첫날 93개국에서 1위.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 저도 봤었죠. 정말 재밌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뭔가 달랐어요. 기사 중간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 에번. 14살 때 K드라마를 봤대요. 플라우스. 그 후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죠. 지금은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산대요.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저랑 비슷했어요. 저도 우연히 한국 음악방송을 봤죠. 그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빠졌어요. 에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여자마리 얘기도 있었습니다. K-팝 팬이었다가 K-드라마를 봤대요. 한국어도 배웠고요. 지금은 서울에 산대요. 꿈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역사도 다뤘습니다. 1987년 민주화. 검열 해제. 창작의 자유. 할머니가 해주신 얘기와 똑같았어요. 그 자유가 오늘의 한류를 만들었다고 BBC도 말했습니다. 문화 승리. 기사는 이 표현을 썼어요. 컬처럴 빅터리. 한국이 문화로 세계를 정복했다고요.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드라마, 음악, 영화로요. 한 문장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맞았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K-팝이 좋았습니다. 노래가 좋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알고 싶었죠. 한국 음식, 한국어, 한국 사람들.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기사 끝에 한국 교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작은 미국 마을에서 기생충을 상영했을 때 관객들 얼굴에서 제가 어릴 때 할리우드 영화 보며 느낀 것과 똑같은 표정을 봤어요. 우리가 사랑했던 것이 돌아오니 기분이 좋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교수님 억압받던 시절을 살았대요. 외국 영화만 동경하던 시절.
그런데 이제는 한국 영화를 외국 사람들이 동경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호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빛났어요. 네온 사인, 빌딩 불빛, 자동차 행렬. 아름다웠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 친구들에게 답장했습니다. 나도 봤어. 대단하지? 나 지금 한국이야. 여기 정말 멋있어. 친구들이 답장했어요. 부러워. K-팝 콘서트 가봤어? 사진 보내줘.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국 음식, 명동거리, 친구들과 찍은 사진. 댓글이 달렸어요. 한국 가고 싶어. 부러워 죽겠네. K-드라마 속 그곳이네.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나라. 동경하는 나라. BBC가 특집으로 다루는 나라. 그 한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한국은 제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BBC 기사처럼 한국은 저를 바꿨습니다. 문화의 힘으로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저는 이제 압니다. 출국 하루 전 짐을 쌌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어요. 화장품, 과자, 선물. 한 달 전보다 2배는 무거웠죠. 하지만 더 무거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지연이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삼겹살집에 갔죠. 고기를 구웠습니다. 상추에 싸 먹었어요. 맛있었지만 슬펐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영국 가서도 연락해요. 당연하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카톡할게. 민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와야 해요. 약속. 응, 꼭 올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준비한 거였어요. 작은 상자였죠. 열었습니다. 한글 이름 목걸이였어요. 제 이름을 한글로 새긴. 예뻤습니다. 고마워. 평생 할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5명이 찍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이도, 민지도, 수진이도, 예린이도 울고 있었어요. 한 달이었지만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방에 있으니 더 슬펐어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 달. 길다면 긴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 하지만 제겐 인생이 바뀐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낯설고 두려웠어요. 김치 냄새도 이상했죠. 한글도 못 읽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김치가 그리울 것 같아요. K-팝을 우연히 본 날. 그 순간이 시작이었죠. 완벽한 칼군무, 중독성 있는 멜로디. 거기서 빠져들었습니다. 연습생 이야기를 알고 감동했어요. 노력하는 문화를 배웠죠. K-드라마 속 가족. 따뜻한 밥상. 엄마가 그리웠던 날. 울었습니다. 하지만 위로받았어요. 한국의 정을 느꼈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명동거리. K-뷰티 제품들. 친절한 직원들. 샘플을 가득 받았어요. 피부 관리를 배웠죠. 정성을 담는 법도요.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대사, K-팝 가사. 천천히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말도 조금씩 했죠. 한국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국 친구들. 지연이와 떡볶이 먹고 노래방 가고 치킨 먹었어요. 언니라고 불러줬죠. 가족 같았습니다. 영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아버지 공연. 한국 팬들의 열정. 완벽한 떼창. 사랑해요 외치는 소리. 아버지도 저도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였어요.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1987년 민주화.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 그들이 만든 오늘의 한국. K-팝, K-드라마의 뿌리.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BBC 기사. 문화 승리. 전 세계 2억 명의 한류 팬.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자랑스러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반짝이는 불빛들.
내일이면 떠나야 해요. 이 도시를, 이 나라를.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짐 다 쌌어?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앉으셨습니다. 한국 어땠어? 한 달 동안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빠.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나도 알아. 내가 달라졌어. 더 밝아졌고 더 행복해 보여. 영국 가기 싫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더 있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이 문화랑.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알아. 하지만 학교 가야지. 내 삶이 있잖아.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물론이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한국 또 올 거야. 그때 같이 오자. 방학 때마다 와도 돼.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요. 이 호텔, 이 도시, 이 나라를.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전엔 낯설기만 했던 곳. 이제는 떠나기 싫은 곳이 됐어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가게가 문을 열고 이 모든 게 그리울 거예요. 한국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저를 받아줘서, 저를 변화시켜줘서,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줘서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인천공항에서 울었습니다. 지연이와 친구들이 배웅 나왔어요. 다 함께 안았죠. 다시 와요, 언니. 꼭 올게. 게이트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물이 또 났죠. 12시간 비행. 긴 시간이었어요. 내내 한국 생각만 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죠. 한 달 만인데 제가 바뀐 거예요. 영어 간판이 이상했습니다. 한글이 그리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 방, 침대, 책상, 옷장 다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죠. 가방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산 것들, 화장품, 과자, 선물 하나하나 꺼냈어요. 한글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친구들이 준 거, 거울을 봤어요. 예뻤습니다. 한국이 함께 있는 느낌이었죠. 위로가 됐어요.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겼어요. 어떻게 지냈어? 한국 어땠어? 얘기했습니다. K-팝, K-드라마, 음식, 친구들. 끝도 없이 말했어요. 친구들이 신기해했죠. 너 완전 바뀌었다. 엠마가 말했습니다. 뭔가 달라. 더 자신감 있어 보여. 그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느낌도 그랬거든요. 한국이 저를 바꿨습니다. 집에서 한국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한국 마트에서 샀어요. 신라면이었죠. 끓는 냄새가 좋았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서울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지연이와 카톡했습니다. 사진 보내고 일상 얘기하고 시차가 있어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연락했습니다. 친구니까요. 한국어로 대화했죠. 잊지 않으려고요. K-팝을 계속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무대 영상 봤어요. 댓글에 한국어로 썼죠. 서툴지만요. 한국 팬들이 답글 달아줬습니다. 고마웠어요. K-드라마도 계속 봤습니다. 넷플릭스로요. 밤새워 봤어요. 한국이 그리울 때마다. 드라마 속 거리, 음식, 사람들 다 익숙했습니다. 제가 걸었던 곳, 먹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방에 한국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K-팝 아이돌, 서울 야경, 한글 명언. 방이 한국 같아졌어요. 친구들이 놀러와서 신기해했죠. 내 방 완전 한국이네. 학교에서 한국 문화 발표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 음식. 사진도 많이 넣었죠. 친구들이 관심 가졌습니다.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여러 친구가 말했어요. 같이 가자. 저는 신났습니다. 한국을 소개하는 게 즐거웠어요.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죠. 런던에서 K-팝 콘서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티켓을 샀어요. 엠마랑 함께 갔죠. 공연장에 들어서자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한국 팬들이 많았어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떼창했어요. 한국어로요. 엠마가 놀랐습니다. 너 가사 다 알아? 응. 웃었어요. 한 달 동안 계속 들었거든. 행복했습니다. 서울이 그리워도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요. 한국 식당도 찾아갔습니다. 런던에도 몇 군데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맛은 서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한국 맛이었으니까요. 한국어 공부도 계속했습니다. 앱으로 매일 공부했어요. 레벨이 올라갔죠. 한국 영화도 자막 없이 조금씩 이해됐습니다. 뿌듯했어요. 생일날 아버지가 선물을 주셨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비행기 티켓이었죠. 서울행. 여름방학 때 가는. 약속했잖아.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같이 가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시 갈 수 있어요. 서울에 한국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지연이, 민지, 수진이, 예린이. 다시 떡볶이 먹고 노래방 가고. SNS에 올렸습니다. 비행기 티켓 사진. 여름에 다시 간다. 지연이가 댓글 달았어요. 진짜? 언니 기다릴게. 다른 친구들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런던에 살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매일 한국 뉴스를 봤어요. 한국 유튜버를 봤죠. 한국어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반쯤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너 요즘 한국 얘기만 해. 미안. 웃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제1부가 됐으니까요. 인생을 바꾼 나라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다시 인천공항에 섰어요. 6개월 만이었죠.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한국 땅. 내딛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돌아왔다. 지연이가 마중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로 안았죠. 언니, 지연아. 6개월 만에 보는 얼굴. 그리웠던 친구. 눈물이 났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지연이 집에 머물렀습니다.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환영한다고 하셨죠. 방도 따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족처럼 대해 주셨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한 상 가득 음식이 나왔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다 같이 밥을 먹었죠. K-드라마에서 보던 장면. 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연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연이가 너 얘기 많이 했어. 한국 좋아해 준다고.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한국이 저를 바꿨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들을 다 만났습니다. 민지, 수진이, 예린이. 6개월 만에 재회. 같이 명동 갔어요. 떡볶이 먹고 쇼핑하고 노래방 갔죠.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제가 더 익숙해졌거든요. 한국말도 늘었고요. 메뉴판 읽고 주문하고 농담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랐어요. 언니, 한국말 진짜 늘었다. 아버지 공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올림픽공원. 저는 이번엔 관객석에 앉았어요. 친구들이랑 함께요.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떼창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영어 가사를 한국 사람들이 부르고 저도 함께 불렀어요. 하나가 된 기분이었죠.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우리를 연결했어요. 할머니 댁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할머니가 반겨주셨어요. 또 왔구나. 네, 할머니. 차를 마셨습니다. 이번엔 녹차였어요. 한국어 늘었네. 대단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해주신 얘기요. 말했습니다. 1987년 이야기. 자주 생각해요. 할머니 세대가 만든 자유. 그게 지금 한국을 만들었다는 거.
할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고맙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해줘서, 외국 사람인 내가 우리 역사를 알아줘서. 제가 손을 잡았어요. 한국은 제 고향이에요. 두 번째 고향.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 한국이 널 받아줘서 다행이야. 넌 이미 우리 아이야. 저도 울었어요. 받아준다는 말.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행도 다녔습니다. 부산, 제주도, 경주. 한국 곳곳을 봤어요. 어디든 아름다웠죠. 바다, 산, 유적지. 역사와 자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어요. 제주도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누구였을까? 평범한 영국 소녀. 방향 없이 살던 아이. 한국이 저를 바꿨어요. 꿈을 주고 열정을 주고 친구들을 줬죠. K-팝 아이돌들처럼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노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K-드라마처럼 따뜻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을 나누는 법을 알았죠. K-뷰티처럼 세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또 떠나야 했어요. 공항에서 친구들이 배웅했습니다. 이번엔 언제 와? 곧. 웃으며 말했어요. 졸업하면 여기서 대학 갈 거야.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진짜? 응.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 여기가 내 집이야. 결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제 미래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다시 올 거니까요. 아니, 아예 여기서 살 거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안녕이 아니라 잠시 후에였죠.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었어요. 대학 원서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대학교. 한국어 시험도 봤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꿈을 위해서요. 1년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국제학부. 울었어요. 아버지도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랑스럽다. 내 꿈을 이룬 거야.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편도였어요. 돌아올 계획이 없었죠. 한국에서 살 거니까요. 공부하고 일하고 가족 만들고 제 인생을 거기서 살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였어요. 하지만 이번이 진짜. 집에 온 거예요. 게이트를 나섰습니다. 지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 웃었습니다. 응. 나 한국 사람이야. 농담이 아니었어요. 영국 국적이지만 마음은 한국인.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문화 속에서 살 거예요. 한강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졌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14살에 우연히 본 음악방송.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전 세계 2억 명이 한류를 사랑합니다. BBC는 문화 승리라고 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에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구했습니다.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제는 제1의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은 런던이지만 진짜 태어난 곳은 서울이에요. 한국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한국. 저를 받아줘서, 저에게 꿈을 줘서, 저를 저답게 만들어줘서, 이제 저는 한국과 함께 살아갑니다. 영원히요.